원달러 환율이 1,460원을 훌쩍 넘어섰습니다. 이게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라는데 예전 같으면 수출 기업도 좋겠네? 뭐 이랬을 텐데요. 근데 자료들을 쭉 보니까 분위기가 완전 다르네요. 네, 맞습니다. 이제 그 고환율은 수출에 좋다 이게 거의 옛말이 된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오늘 당신과 함께 이 높은 환율이 우리 경제에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뭐가 이렇게 달라진 걸까요? 단순히 환율 숫자만 볼 게 아니라 그 밑에 깔린 우리 경제 구조 변화를 봐야 하거든요. 왜 그 공식이 깨졌는지 그 이유부터 좀 짚어볼 필요가 있겠죠? 몇 가지 결정적인 변화가 있습니다. 네네. 우선 수출하는 나라들이 굉장히 다양해졌어요. 그래서 꼭 달러로만 거래하지 않고 뭐 다른 통화로 결제하는 비중도 꽤 늘었고요. 달러 결제 비중이 줄었군요. 네. 그리고 또 하나는 예전이랑 다르게 대기업들이 국내에서 만들어서 수출하기보다는 아예 해외에 공장을 짓고 거기서 직접 생산하는 걸 엄청 늘렸죠. 현대차, 기아만 해도 뭐 해외 생산이 절반 넘잖아요. 그렇죠. 그럼 뭐 환율 오른다고 해도 국내로 들어오는 돈은 예전 같지 않겠네요. 바로 그겁니다. 그 효과를 직접 누릴 물량 자체가 줄어든 거죠. 그리고 이게 가장 결정적인데 우리나라가 원자재 수입을 정말 많이 하잖아요. 네, 그렇죠. 거의 다 수입하죠. 그러니까 달러 값이 이렇게 뛰어버리면 수입하는 원자재 가격 부담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. 그래서 어지간히 수출 좀 늘어봤자 이걸로 다 까먹는 거죠. 오히려 비용 증가가 더 커서 손해보는 경우도 생긴다는 말씀이시군요. 맞습니다. 그런 경우가 많아졌어요. KDI 자료 같은 걸 봐도 이런 변화가 뚜렷하고요. 경제 체질 자체가 바뀐 거죠. 그렇군요. 그럼 이게 구체적으로 우리 주요 산업들에는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나요? 반도체나 배터리 쪽은 좀 괜찮지 않나요? 반도체나 배터리, 뭐 삼성전자, SK하이닉스, LG엔솔 같은 데는 단기적으로는요. 달러로 번 돈을 원화로 바꿀 때 좀 이익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. 네네.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 웨이퍼 같은 핵심 소재들 수입 비용이 같이 늘어나잖아요. 그리고 특히 요즘 미국 같은 데 공장 많이 짓는데 달러가 비싸지니까 이 투자 비용 부담이 이거 정말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걱정이 큽니다. 하긴 뭐 투자 규모가 어마어마하니까요. 자동차 쪽도 그럼 비슷하겠네요. 해외 생산도 많고. 네, 맞아요. 현대차, 기아도 해외 생산 비중 때문에 예전만큼 환율 덕보긴 어렵고요. 부품이나 원자재값 오르는 부담도 크죠. 오히려 그 쉐보레나 테슬라처럼 완성차를 수입해 파는 곳들은 달러 결제 부담 때문에 가격 올릴 압박이 더 클 수 있고요. 듣고 보니 항공이나 해운 쪽은 이건 뭐 직격찬이겠네요. 그렇죠. 항공사들은 일단 유료비, 비행기 빌리는 리스료, 또 해외에서 직원들 쓰는 돈, 이게 다 달러로 나가니까 비용이 확 늘어나죠. 대한항공 같은 경우 보면 환율 10원 오를 때마다 외화 평가 손실, 그러니까 달러빚 가치가 커져서 장부상 손실이 한 280억 생긴다더라고요.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요? 280억이요? 와. 네. 거기다 환율 비싸면 아무래도 해외여행 가기도 좀 부담스럽잖아요. 수요가 줄 수도 있고요. 해운 쪽도 유가 상승 부담이 워낙 커서 운임 좀 올라도 그 효과가 반감될 수 있습니다. 야, 결국 이게 다 기업들 비용 문제로 끝나지 않고 돌고 돌아서 우리 소비자들한테 오는 거겠네요. 물가 부담이 상당하겠어요. 정확합니다. 수입 원자재나 뭐 소비재 가격 오르는 건 거의 바로 수입 물가에 나타나고 이게 조금 시간차를 두고 우리가 마트 가서 느끼는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거죠. 당장 뭐 밀가루, 콩가루 오르면 라면이나 빵, 식용유 가격 오를 수 있다는 거잖아요. 한국은행도 환율 상승이 물가 올리는 주요 원인이라고 보고 있고요. 물가가 오르면 뭐 당연히 지갑 닫게 되고 소비는 줄 수밖에 없겠네요. 네, 통계청 소매 판매 지표 보면 실제로 좀 줄어드는 추세고요. 실질 구매력이 떨어지니까 그게 바로 내수 위축이죠. IBK 기업은행 연구소에서는 환율이 1,500원까지 가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최대 7%까지 갈 수 있다. 또 이런 경고까지 하더라고요. 7%요? 기업들 자체 수익성도 문제라면서요. 산업연구원 자료 보니까 원화 가치가 10% 떨어지면 오히려 대기업 영업이익률이 0.29%포인트 하락한다던데 이게 큰 건가요? 네, 상당한 겁니다. 0.29%포인트 하락이라는 건 옛날처럼 환율 올라서 가격 싸지는 효과보다 원자재값 오르고 하는 비용 부담이 훨씬 크다는 뜻이에요. 요즘 경쟁이 뭐 가격 경쟁력보다는 기술력 싸움이잖아요. 그러니까 환율 효과는 더 줄어든 거죠. 정리를 좀 해보면 이제 고환율이라는 게 우리 경제에 더 이상 뭐 보약 같은 게 아니라 오히려 수입 물가 올리고
기업 비용 늘리고 결국엔 내수까지 위축시키는 이런 복합적인 부담이 되고 있다는 거네요. 네, 맞습니다.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. 이게 단순히 환율만 움직여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. 그동안 우리가 해외 투자도 많이 늘렸고 또 글로벌 공급망도 막 재편되고 있잖아요. 이런 구조적인 변화랑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. 구조적인 변화. 네, 그래서 기업들 입장에서는 당장 비용 관리가 제일 급한 불이 됐고 나라 전체로 보면 물가 잡고 내수 살리는 게 최우선 과제가 된 셈입니다. 그렇군요. 그래서 이런 고환율 시대가 좀 길어진다고 보면 기업들은 앞으로 뭐 생산기지를 어디에 둘지, 원자재는 어떻게 구해올지 이런 전략 자체를 좀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야 할 거고요. 그리고 이런 변화들이 결국 당신의 일자리나 소비 생활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계속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.